1925년 대홍수는 피해액이 국가 1년 예산의 58%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모두가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이 거의 없었고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300ppm도 되지 않았을 시기에 있었던 기후 재난이다. 가짜 기후 뉴스들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병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기후 재앙 공포로 악몽을 꾸고 있다. 기후위기 허구론.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인가? 박석순 지음. 어문학사. 제1장. 기후위기는 없다. 종말론을 퍼뜨리는 자들이 오늘날 좋아하는 주제는 기후변화다. 이것은 그들에게 몇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는 과학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입증하기 어렵다. 둘째, 기후를 변경하기 위한 계획은 분명 지구 전체 규모에서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는 세계적이고 초국가적인 사회주의와의 놀라운 명분을 제공한다. 마가렛 대처 영국 제71대 총리. 우리는 날씨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가? 구름이나 안개는 없나? 덥고 습한가? 춥고 바람이 부나? 눈이나 비가 오나? 오전 오후는 어떻게 다른가? 기온은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나? 일교차는 얼마나 되나? 날씨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다. 지구온난화에서 기후위기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지구온난화라는 말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와 같은 말을 들으며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게 됐다. 과거에는 일기예보만 하던 언론이 지금은 기후재난에 더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가뭄, 홍수, 폭염, 폭우, 태풍, 산불 등 국내외 모든 자연재해를 다 모아 기후위기라고 통칭하면서 인간 때문이라고 경고한다. 최근에는 대재앙이 임박했다는 기후 종말론까지 등장하게 됐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기후위기는 실존하고 원인은 지구 대기에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언론의 공포방송과 학교 교육으로 인해 원래 지구에 없었던 가뭄, 홍수, 폭염, 폭우, 태풍, 산불 등과 같은 자연현상들이 최근에 등장하여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기후재난의 근본 원인은 우리의 산업 문명과 화석연료 사용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유엔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믿게 됐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의식주와 일상생활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족쇄가 채워졌다. 우리는 그 족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지구의 기후과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을 조금만 더 읽어내려가면 깜짝 놀랄 과학적 사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먼저 기후위기라는 단어부터 따져보자. 이 단어는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가 위기에 이르게 됐다는 의미야. 그런데 지난 2021년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기후변화정보요약서는 기후위기는 과학적으로 조합될 수 없는 단어라고 명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란 기온이나 강수량과 같은 날씨의 주요 특징이 적어도 30년 이상, 수십 수백 년에 걸쳐 길고 느리게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위기는 긴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둘을 합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곧 비오는 밝은 달밤과 같이 앞뒤 함께 할 수 없는 조합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기후소동에는 이처럼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깜빡 속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우선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 등장했던 몇 가지 사례를 보자. 2022년 8월 9일 서울의 강남역 일대가 폭우로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언론은 도로에서 쏟아지는 폭우로 침수된 차량과 허둥거리는 시민들의 영상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면서 기후 대재앙이 시작됐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후 나온 기상청 자료그림 1-1 서울의 역대 강수량 순위를 보면 서울의 일시간 최다 강수량은 1942년 8월 5일과 1964년 9월 13일에 있었다. 또 1일 최다 강수량 기록은 1920년 8월 2일과 1998년 8월 8일이었다. 과거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시기에도 서울에 강한 폭우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침수 사건이 있었던 2022년 8월 8-9일에 서울의 시간당 최다 폭우 강도를 보면 동작구 141.5mm, 강남구 116mm, 서초구 110.5mm로 관측됐다. 침수가 발생한 강남역 유역에 해당하는 강남구와 서초구보다 오히려 동작구에 더 많은 비가 왔다. 그런데 동작구가 아닌 강남역에서 침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원인이 폭우 강도에 있음이 아니라 땅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강남역 부근의 지형에 적합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방치했다는 사실을 서울시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은 탄소 못 줄이면 강력 폭우 홍수 급증한다라며 우리의 삶을 탓하고 있었다. 연이어 나온 신문 칼럼도 유엔기후 변화 보고서 최후 통첩이라며 온실가스 줄이기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을 노하게 했으니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호통치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기상이변이 기후위기 때문이고 탄소 중립만이 대책이라는 이상한 집단 죄면에 걸려 있다. 이 책의 저술 목적 중 하나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어처구니 없는 집단 죄면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스발바르로 간 언론들. 서울의 강남역 침수 사건을 계기로 KBS 시사기획창은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라는 프로를 제작하여 8월 23일 방송했다. 제작진은 전문가들과 함께 북극 지점에 가장 가까운 섬 노르웨이 스발바르에 가서 기온이 상승하고 북극해 빙하가 녹고 있음을 알리려는 영상을 만들었다. 기후 대재앙이 임박했음을 우리 국민에게 경고하는 것이 방송 의도였다. 함께 간 극지 전문가는 북극은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고장이 났다고 울부짖는 표정을 연출하고 있었다. JTBC도 뒤질세라 2023년 1월 27일 신년 대기획 세계의 전쟁이라는 프로에서 최후의 전쟁 기후위기를 방송했다. 간판 스타 손석희가 스발바르까지 가서 재앙은 홀로 오지 않는다라며 생물 대멸종과 종말의 위기 소동을 벌이고 있었다. 등장하는 전문가라는 자들은 방송 취지에 맞춰 아무 말이나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이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두 방송국은 안타깝게도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해서 시청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림 1-5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제공한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관측된 1900년부터 지금까지의 기온 변화다. 그림에 기술하고 있듯이 지난 1980년부터 지금까지만 보면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온 상승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거 1900년부터 지금까지 기온 변화를 보면 주기적 변화에 일부 불규칙한 요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와 스발바르 제도 인근을 흐르는 북대서양 해류는 60-80년 주기로 수온이 크게 변한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의 기온 상승은 1940년대에 있었던 현상의 반복임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북아메리카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지층이 불안하고 마그마의 용출 잠재력이 큰 곳이다. 과학 잡지 뉴사이언티스트는 2008년 수심 500m의 해저의 높이 500m의 가켈리지라 불리는 해저 산등성에서 화산이 폭발했음을 보도했고 화산이 폭발한 세 지점과 채취한 라바 등 여러 증거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또 두 지각판이 지나는 아이슬란드에는 여러 개의 화산이 있고 스발바르 제도 남쪽에는 지열대가 있다. 현재 스발바르 제도 남쪽에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지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근 그린란드에는 아외 온천이 있어 주요 관광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극지 전문가와 기후과학자라는 자를 동반해서 스발바르까지 가서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지구의 심장에 고장이 났다거나 인류 최후의 전쟁, 기후위기라는 프로를 제작한 방송사들은 기후위기에 세뇌되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린 것이다. 흥미로운 증거는 그림 1-8에 또 있다. 오른쪽은 1958년 8월 11일 미국 해군 잠수함 스케이트가 북극해 극지점 해수면 위로 올라와 찍은 사진으로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제공한 것이다. 왼쪽은 같은 해 10월 19일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다. 잠수함 스케이트와 노틸러스가 최근 북극해를 항해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시대에는 선박이 뉴욕에서 도쿄까지 북극해를 통해 항해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이 500마일 줄어들게 된다는 설명도 하고 있다. 이 사진과 기사는 당시 북극해 온난화로 여름철 북극해 빙하가 오늘날보다 더 많이 녹았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남극 대륙의 빙하와 화산지대. TV조선은 남극의 온난화를 보도했다. 2023년 4월 11일 9시 뉴스에서 남극 대륙의 여름에 해당하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장보고 기지 부근에 얼음이 녹아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비행기로 8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을 배로 8일이나 걸리게 됐다는 뉴스였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남극이라며 현지 우리 대원들이 비행기 착륙 불가로 이를 체감하고 있다는 요지였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온난화로 지구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극 대륙의 과학적 자료를 검토해보면 이 방송 역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남극 대륙은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륙이다. 지구 표면의 10%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대륙은 동서 두 개의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서쪽 지각판에는 138개의 화산이 있다. 이 중 91개는 2017년에 공개됐다. 특히 에레버스 산과 디셉션 섬에는 현재 불을 뿜는 활화산이 있다. 또 디셉션 섬에는 관광객이 즐기는 노천 온천도 있다. 장보고 기지는 활화산이 있는 에레버스 산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동쪽 지각판에는 최고 3.5km의 높이에 달하는 지구 최대의 얼음 덩어리가 쌓여 있다. 2015년 미국 항공우주국은 남극 대륙에 매년 쌓이는 눈이 녹아내리는 양보다 많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현재 순 증가량은 연간 820억 톤으로 지구 다른 곳에서 녹아내린다는 빙하 총량을 상쇄하고 남는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여러 국가의 연구기지에서 관측한 기온 추이를 보면 대부분 떨어지고 있다. 그림 1-10의 오른쪽 위 그래프는 독일 기지의 남반구 겨울철 6-8월 기온 관측 데이터로 추워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림 1-11은 남극 대륙의 바람과 주변 바다의 해류다. 그림에서 보듯이 서쪽 대륙은 동쪽보다 비교적 따뜻한 바람과 해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서쪽 대륙에는 인간에 의한 온난화가 아니라 화산 활동, 지열, 해류, 바람의 영향 등으로 육지에서 밀려 내려와 바다 위에 있는 빙하는 균열이 일어나 떨어져 나갈 때가 자주 있다. 언론은 빙붕이 무너지는 극적인 장면을 방송에 내보면서 인간에 의해 기후 대재앙이 온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영상 제작자의 충격적인 고백이 저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추운 남극 대륙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빙붕이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빙하에 폭약을 설치하고 원격 조종 장치로 폭파했다는 것이다. 남극 대륙에 쌓이는 빙하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밀려 내려가 바닷물이 돼야 한다. 이것은 지구의 정상적인 물순환이다. 다시 말하면 남극 대륙 연안에서 빙붕의 붕괴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계속 쌓이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붕괴하여 바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한 최근 논문을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쪽 해안은 감소했고 다른 곳은 증가했다. 놀랍게도 남극 대륙의 총 해안 빙하 면적은 305제곱킬로미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간이 지구의 기후를 망친다는 망상에 빠진 자들은 극히 정상적인 지구의 물순환의 폭약까지 동원하여 영상을 조작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체제 전복 도모. 한반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후재난은 다반사였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로 기우제와 기청제는 왕의 연례 행사였다.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가뭄에 젖아 거리에서 죽은 자의 인육을 팔았다. 라는 충격적인 기록도 역사서에 나온다. 1442년 세계 최초로 치구기를 발명한 것도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다. 1876년부터 1905년까지 이어진 30년 대가뭄은 조선 왕조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25년 대홍수는 피해액이 국가 1년 예산의 58%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 모두가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이 거의 없었고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300ppm도 되지 않았을 시기에 있었던 기후 재난이다.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300ppm도 되지 않았을 시기에 있었던 기후 재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기상 예측력이 향상되고 국토를 선진화하여 가뭄과 홍수 피해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언론은 작은 가뭄이나 홍수에도 무조건 기후 위기를 들먹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일반인은 확인할 수 없는 북극해 빙하와 북극곰, 남극 대륙 빙하, 그리고 태평양 산호초까지 동원하여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북극은 북대서양 해류로 인해 주기적인 기온 변화를 겪고 남극 대륙의 연안 해빙은 붕괴하는 것이 지구의 정상적인 물순환 과정이다. 또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과 높은 지열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언론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전혀 새로울 것도 없으며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충격적인 영상으로 만들어 기후 대재앙이 임박했다며 우리를 겁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가짜 기후 뉴스들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병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기후 재앙 공포로 악몽을 꾸고 앞선 세대들이 지구를 망쳐 자신들은 일찍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고 있다.
그림 1-12는 2021년 9월 영국 바스대 등 미국과 유럽의 6개 대학이 10개국의 만 16-25세 청년 1만 명을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83%가 인류는 지구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60%가 기후변화를 극도로 걱정한다고 답했다. 45% 이상은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56%는 인류가 망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우리나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4%가 기후변화로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기후위기로 살기 어려워지는 날이 가까워지고 자신들의 생애에 지구가 멸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후 우울증 또는 기후 불안증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바스대 등 6개 대학 조사에 따르면 약 40%가 기후위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2019년 조사에서는 18-29세 38%가 출산을 계획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018년 조사에서는 미국 부부 3분의 1이 기후변화가 자녀를 적게 낳는데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위기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출산 파업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도 등장했다. 더욱 심각한 사회 현상은 가짜 재앙을 사회체제 전복에 이용하려는 기후정의 투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일상화된 기후 재난으로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사욕을 위해 지구 생태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착취하는 기업과 이를 지속시키는 사회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기업 자본가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자신들을 기후 재난의 수렁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대로 살 수 없다라며 화석 연료와 생명 파괴 체제의 종식을 넘어 사회 불평등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끝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가겠다는 의미야. 여기에 동조하는 환경탈레반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자들과 이윤추구 기업들을 향해 지구를 파괴하는 죄를 지었으니 사죄 명목의 후원금을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앞장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외치며 그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기후 범죄국이 됐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기후 악당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다. 도전받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짜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이미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리백과 EV100, C4001다. 아리백과 EV100은 2014년 영국 비영리 단체의 주도로 시작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사용 캠페인으로 기후 위기를 내세우며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C40은 2005년 영국 런던 시장의 제안으로 세계 20대 대도시 시장 모임으로 시작됐으나 지금은 96개 도시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아리백 회원사들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직접 생산하거나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이는 곧 기업이 기후 위기를 초래했으니 재생에너지 생산에 후원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EV100은 보조금 없이는 전기차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서민 세금을 빼앗아 전기차 타는 부자에게 주라는 것이다. C40은 시민의 의식주와 여행 자유까지 규제하려 한다. 예를 들어 새 옷 구입은 2030년까지 39%, 2050년까지 66% 줄이고 고기와 유제품 섭취량은 2030년까지 36%, 2050년까지 60%로 줄이며 비행기 타는 횟수는 2030년까지 26%, 2050년까지 55%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인 소유 자동차 수를 2030년까지 24%, 2050년까지 51%로 줄이며 건물 이용률을 개선해서 더 작은 집에 더 많은 사람을 살게 하고 더 오랫동안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계획도 있다. 아리백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대기업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고 C40에는 서울시가 핵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한 아리백과 EV100, C40은 결국 물가 상승, 세금 도둑, 행동 제한 등으로 나타나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기후 진실로 사회 건강성 회복.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기후 진실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문명 발전을 방해하는 유엔의 거짓 선동과 투쟁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기후지성인 연합 크린테를 비롯하여 미국 이산화탄소연맹, 영국 지구온난화 정책재단, 캐나다 과학의 친구들, 독일 유럽기후에너지 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함께하면서
기후변화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3년 6월 26일 퀀텀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양자 역학에 관한 기조 강연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 박사는 나는 기후 위기란 없다고 생각한다. 유엔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공언했다. 그는 또 기후 위기 낭설은 수십억 지구 인류의 복지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과학의 위험한 부패다라고 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기후위기 허구성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197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노르웨이 출신 이바르 예베르 박사는 세계 기후지성인 연합에서 기후 비상사태는 없다라는 세계기후선언을 이끌고 있다. 2021년에 발표된 이 선언에는 2023년 9월 현재까지 전 세계 600여 명의 과학자들과 관련 학자들이 여기에 서명했다. 또 199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미국 스탠포드대 로버트 로플린 교수는 기후는 인류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밖이라며 유엔 기후대책의 무의미함을 주장했다. 기후위기 허구성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과학적 진실 규명 차원을 넘어 사회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자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우리의 아이들을 가짜 재앙의 공포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또 세계적인 경제대국 자유대한민국이 결코 기후범죄국이 아님을 입증하는 일이다. 전 세계 용감한 지식인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들과 연대하여 기후위기라는 공포의 사이비 또 언론의 부추김과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과학자들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과학의 부패로부터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후변화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다. 왜 유엔이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기후 데이터 조작을 살펴보고 기후위기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기까지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었는지 알아보자.